특히 65세 이상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아마 여성암 아니겠어요? 유방암, 자궁암. 저희 어머니가 올해 57세시거든요. 점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런 거 보니까 뭐 장이나 위 쪽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면 65세 이상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네. 바로 대장암. 대장? 대장암이요? 대장? 대장암이요? 대장암은 보통 술 많이 먹으면 걸리는 거지 않나? 남자들이 주로 걸리죠. 네, 주로 남성분들한테 걸리죠. 여성 호르몬의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이 대장암입니다. 여성 환자분들. 그러니까 완경, 폐경 이후에 남성을 추월해서 나가는 게 바로 대장암이어서 그게 65세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것이 늘어나면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뭐 남자들은 다 대장암 걸려요. 그렇죠. 자,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점점 증가하는 바로 이것은 네. 네. 의외로 허리둘레입니다. 대둘레. 허리둘레. 안경이 되면은 계속 내장 지방이 쌓이니까 뱃살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허리둘레가 10cm가 증가하면요, 대장암 발병률이 약 1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장암도 발견되면 그만큼 사망률도 높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뱃살이 단지 우리가 웃으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대장암 얘기하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관리 되게 열심히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혹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영실 씨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용종이 다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 일부에서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을 하게 되면 대장암의 그 씨앗이 되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아니면은 선종과 같은 이런 용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고 일어났더니 네. 용종을 떼냈다고 하더라고요. 오, 작년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발견된 이제 궤양성 대장염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게 점막이다 보니까 약간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염증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염증이 아니고요. 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아주 만성적으로 염증이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게 반복이 돼서 결국은 염이 암이 되는 대장 암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사진은 대장에는 용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 하다가 요즘 정말 많이들 띄어내시는데요. 우리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용종을 보면요. 저희가 그 싹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떼어보면요. 세포가 이게 암이 되는 세포인지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은요. 검진하실 때 대장 내시경을 꼭 챙겨서 하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대장암이 사실 남자만 주의할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나이가 들면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방패가 없어지니까 65세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장을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꼭 지켜내갈 필요가 있으신 거죠. 역시 장 건강은 뭘 먹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식품 첨가물이 가득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뭐 크게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다 좀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식품으로 나왔겠지. 나온 하긴 거겠죠. 뭐 매일 드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뭐 1년 행복할 내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입은 행복할 것 행복해요. 같아요.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실제로 네.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체험을 직접 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체험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서재걸 선생님. 오. 올 초에 엄지의정에서 직접 경험을 하신 영상이 있거든요. 자, 그때 영상 직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한 서재걸 엄지의 식습관 바꾸기 체험. 아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안 가던 편의점까지 왔습니다. 못 먹어봤던 거 다 골라서 열심히 먹어보고 살 한번 찌워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콜라 한번 가겠습니다. 콜라, 빵, 라면은 네. 없어서 못 먹죠, 사실. 아이고. 우리 둘 다 좋아요, 진짜. 콜라 먹고 서재걸 쌤이 항상 건강한 식습관, 이거 먹지 네. 말아라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요. 행복하셨지 않았어? 약간 수국주의인데? 행복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끔찍하게 또 행복할 수 있나? 와. 제일 큰 게
잠이 안 와요. 어. 네, 갑자기 이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네. 이 뇌도 계속 그걸 원하나 봐요. 하는 그러니까 거야.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제일 괴로웠던 건 저한테 한 번도 없던 이명이 생겼어요. 저는 이명 환자는 많이 보는데 이명은 처음 생겼어요. 삐 소리 네, 났어요? 그 일주일 먹고 딱 끊고 이틀 뒤에 정말 이명이 없어졌어요. 여기 들어있는 또 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고기도 먹어보겠습니다. 믹스 커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소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간 진행된 인스턴트 식품과의 동고동락. 과연 서재걸 엄지의 건강 변화는? 근데 일주일 동안이지만 인스턴트식으로 좀 바꾸었는데 근데 그 일주일 행복을 위해서 평생 갖고 왔던 그 어떤 제 건강을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면 회복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인생에서 좀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재걸 선생님이 정말 단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 식품 섭취했는데 몸속에 정말 더 충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체중이 야, 저렇게 늘어요? 이거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세요. 일주일만이죠? 아니, 중성지방부터 인스턴트 드시고 운동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운동도 안 했죠. 4.8kg가 일주일 만에 늘어요. 뭐 혈당이며 콜레스테롤이며 예.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수치가. 다 올라갔어. 다 네. 플러스예요, 다. 그 중성지방도 엄청 올라갔고 80으로 올라갔어요. 80 얼마로 올라갔고 또 소화불량되고 저는 뭐 변하면 너무 이제 화장실 잘 가는 사람이었는데 네, 변비도 좀 생겼고 그리고 그 진짜 면역력 수치가 정말 떨어졌어요. 야, 이거 면역력은 순식간에도 떨어지는구나. 피곤하고 또 체력도 달리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피 검사하면 면역력 수치도 나와요? 네네네 나옵니다. 백혈구 수치 중에 림프구라는 수치를 봤는데 보통 암 환자들 수치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보통 한 30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제가 23이었는데 9로 나왔었어요. 야, 근데 일주일 드셨다고 저렇게 다 피도 그렇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우리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강인하잖아요. 이 면역 세포의 한 70%가 이 장에서요. 이 훈련을 받아서 각 기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유산균의 역할이거든요. 말씀하신 이런 인스턴트를 먹으면 이 유산균의 파워가 약해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하셨으면 큰일 나실 뻔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음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단 일주일 만에 몸이 이렇게 초토화됐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될지가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의 제왕에서 준비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되는 74가지 밥상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장 건강에 도움되는 74가지 밥상. 저게 다 뭐예요? 아니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야산 아니에요 야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암을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밥상입니다. 자, 많죠. 하나씩 살펴보면 저희가 곡류부터 채소, 또 뿌리채소, 과일, 버섯류, 해조류, 또 슈퍼푸드, 새싹류, 베리류, 암 예방 성분까지 가지수가 총 74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왕도 이렇게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먹다 죽을 것 같아. 이게 다 좋은 겁니다. 네. 탐은 나지만 불가능하다. 쉽지는 않네요. 네. 하여튼 요거 근데 오영실 씨는 여기 있는 재료 중에 좀 먹는 재료가 있긴 있습니까? 뭐 몇 개라도 한 10개 안쪽으로. 그럼요. 블루베리 먹고 딸기 한참 먹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먹었죠. 맛있는 그렇죠. 것만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콩도 좀 먹고, 콩 뭐. 당근, 네. 친하고, 예. 무는 이제 김치에 뭐 있으니까, 어. 우엉 제가 꼭 즐겨 먹고, 이렇지만, 반가운 건 쌀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죠? 쌀도 예, 있다. 쌀은 아주 쌀밥만 먹고. 고구마도 있고 사과도 네. 있고 하니까. 근데 전혀 뭐, 저한테 예. 입수가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영실 씨 이거 다 드시려면 아마 한 얼마 정도 주부 입장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돈이요? 돈이 글쎄, 저렇게 먹으려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300이요. 엔겔 지수 네. 엄청 올라가는데. 300만 원 들 것 같은데 저렇게 못 먹으니까 저희는 한 100만 원 자, 쓰거든요. 황인철 선생님. 이거 한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74가지니까 개당 10,000원씩만 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계절에 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어떻게 구하냐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74가지 이 식재료들을 모두 다 생식으로 먹어야 된다. 생식이면은 그냥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익혀 먹지 말고 예, 그대로 그냥. 무슨 맛으로 먹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장 건강을 위해서는 생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생식은 말 그대로 날생자에 이 밥 식자를 써서 불에 익히지 않고 이 날로 먹는 음식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있는 효소가 점점 없어지게 되죠. 몸에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소화불량도 오고 그리고 장 건강이 악화돼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각종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효소가 풍부한 이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먹게 되면 이 부족한 효소를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굳이 저 많은 거를 생식으로만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 식품 속에 있는 효소는요, 4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저희가 그래서 74가지 재료 중에 몇 가지만 앞에 놔드렸습니다. 일단은 한번 생식 한번 해보자고요. 예, 제이슨 들어갑니다. 예, 아욱 들어가고 연근. 어때요? 아욱은 맛있어요. 아욱 맛있어요? 아욱은 맛있으니까 저는 자, 보리 들어가요. 보리.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 이거는 새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병아리 끼울 때. 병아리 끼우잖아요. 그렇죠, 아기 병아리. 저는요 이 나이 되니까 사는 거는 먹는 아, 재미밖에 없어.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먹으라고 나는 못해. 못 먹죠, 진짜. 음. 자,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사실 좋은 건 우리가 알지만 지금 이 오영실 씨, 제이슨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먹기가. 그래서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서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74가지 밥상을 대신할 이 가루의 정체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원래 생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가루 거의 조사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얇게 빻아놓은 가루. 이거 네, 방금 소개시켜드린 74가지의 그 식품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이것을 이제 물에 타서 한 번에 드시면 좀 더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사실 수분이 맞아. 거의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데? 그 이제 식품 처리를 할 때 동결 건조라는 방식을 써서 그럽니다. 동결 건조라는 뭐냐면 영하 40도 이하로 이렇게 건조시킨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열을 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에 있는 영양소나 효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셔봤지만 통곡물 먹기 힘들잖아요. 네. 이것도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 보다도 쉽게 요리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실제 동결 건조한 이 식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동결 건조는 수분만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과 크기, 상태는 원형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여기에 실제 물을 네. 부어주게 되면 물만 부으면 네, 물만 부으면 지금 보시면 물을 어머. 흡수하게 되면요. 와, 살아있네. 네, 점점점 살아난다. 네. 재료 그대로 복원되는 복원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도 거의 없죠. 무슨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생식가루는 동결 건조한 재료들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동결 건조된 건데 손으로 쥐면 낙엽처럼 되는구나. 그렇죠. 야. 정말 수분만 빠지고 예.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보존된 거를 동결 건조라 그러고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 없이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근데 미숫가루나 곡물가루는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파괴는 감수를 하고 그래도 곡물을 먹는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 먹어도 기운 없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소화 흡수력이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잘게 흡수 잘 되게끔 도와주는 동결 건조를 이용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식 가루에는 식이섬유가 좀 포함이 돼 있나요? 네,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식이섬유 하루 섭취 권장량을 보면 남자는 25g, 여자는 20g인데요.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25g? 얼마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짜잔.
많다, 많다. 이만큼이에요? 그걸 어떻게 먹어? 아니 저건 우리가 무슨 저기 뭐라 그러죠? 토끼도 아니고. 소죠 소 저 정도 먹으면. 여물 느낌. 예. 네, 영양이 아주 풍부하다고 알려진 채소죠. 바로 케일인데요. 이 섭취 권장량을 충족하려면 우리는 케일을 125장을 먹어야 합니다. 25장이요? 이게 125장이에요. 1년에 10장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저 밤새도 다 못 먹어요. 그러면 블루베리는 혹시 몇 알 정도 먹어야 될 것 블루베리 같아요? 몇 알? 한 30알? 많이 썼다. 밥 한 공기. 25알. 네. 힌트는 100 몇 알입니다. 네? 100메달? 네,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네. 몇백. 100단위. 네, 100단위. 오. 300? 200알? 300? 300을 좋아하시는 150? 150 받고 200감. 그래, 많이 썼다. 500. 500이요? 에이. 자, 몇 알입니까? 블루베리, 항산화. 하루에 이걸 먹으라고요? 네. 아니, 블루베리는 약 625알을 먹어야 하루 권장하는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생식가루는 적은 양으로 간편하게 하루 권장량인 그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더 효율적이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생식에는 불용성과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반감기가 30년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60년 동안 일단 들어오면 절대 안 안 나가죠. 없어져.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는 불용성이나 수용성 다 모두가 이 독성 물질을 흡착해 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얘네들을 붙잡고 나가주게 하는 너무나 좋은 그런 도우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만 생각하면 생식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74가지의 대장에 좋은 저걸 갈아 놓은 네, 생식 이 맛이 궁금합니다. 맛이. 어. 아. 대장에 좋은 저걸 갈아 놓은 생식 이 맛이 궁금합니다. 맛이. 아. 저도 평소에 좀 장이 안 좋은데 생식이 장에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 좀 대용으로 좀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 정도예요. 네, 지금 여기에 물 150ml를 넣어놨거든요. 생식을 여기다 넣고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오. 맛이 진짜 궁금한데. 먹어봅시다. 야, 74가지를 갈아서 예. 오, 향은 되게. 아. 고소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먹었던 케일이랑 우엉이랑 연근이랑 물이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결정했어요. 뭘로요? 내가 샐러드를 많이 해봤자 20가지를 넣을 수가 없는데 예. 이 한 잔으로 이랬네. 74가지를 충족시킨다면 제가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아, 생각. 네. 또 너무 간편하기도 굉장히 하니까. 간편하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생식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생식의 장점, 대장암 예방에 도움. 네, 대장암에 있어서 염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식을 하게 되면 이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정상인 이 지의 대장의 단면인데요. 조직 주변에 흰색으로 된 이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육모입니다. 이 육모가 잘 있어야 영양소들을 잘 흡수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고지방 식이와 이 염증을 유발한 지의 대장 단면인데 이 대장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이 조직이 거의 파괴되고 육모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사진은 고지방 식이를 하고 대장에 염증이 생긴 이 쥐에게 생식을 한 70% 정도 먹인 경우인데요. 아. 오. 보시면 육모가 다시 되살아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 네, 실제로 이 대장암을 유도한 쥐에게 11주 동안 70%의 생식을 함유한 사료를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대장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덩어리인 이상 점막 선화의 발생 빈도가 낮았음을 확인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식의 또 다른 장점 보여주세요. 생식의 장점, 면역력 증진에 도움. 아니 이 암 예방은 사실 면역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생식이 이렇게 좀 좋은가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생식을 먹으면 면역력 증진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 몸의 최대 면역 기관인 만큼 장 건강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이 전신 면역력이 좌우가 되는데요. 생식을 통해서 장 건강이 개선이 되면요, 이 면역 시스템이 강화돼서 암을 유발하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무너지게 되면 암에 걸리고 염증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면역 시스템이 증가가 되면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따른 연구에 따르면요, 대장염을 앓고 있는 쥐에게 8주간 생식을 먹게 했더니 생식을 먹은 쥐는 면역력이 강화돼 갖고 염증이 억제되고 손상된 대장세포가 회복이 됐지만 생식을 먹지 않은 쥐는요, 오히려 대장세포가 괴사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생식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생식의 장점, 체중 조절에 도움. 아, 근데 궁금한 게 생식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생식을 먹는 분 중에는요, 체중 조절 때문에 드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BMI 25 이상인 폐경정 여성 40명을 대상으로요, 기존에 먹던 식습관에서 생식으로 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비교를 해봤더니요, 자, 체중은 4.59%, BMI는 4.56%, 체지방률은 6.18%, 체지방은요 무려 10.19%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비만과 같이 딸려오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지방간, 또 여성으로 치면 생리불순, 이런 것도 개선되었다는 것을 좀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생식이 체중 조절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도 있습니다. 네, 생식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단소의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름처럼 단소의 지방산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축적이 안 되고 바로바로 에너지로 쓰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산이 생겨도 살이 찌지 않으니까 비만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야, 아니, 안 그래도 현희 씨 같은 경우도 아이 이렇게 낳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가서 진짜 생식이 너무 좋다는 거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알려주시고. 네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식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생식의 장점, 혈당 조절에 도움. 이거 진짜 중요하다. 만능일세. 네, 자,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정말 중요한데요. 이 생식은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이 445.2mg/dl인 쥐에게 40일 동안 생식을 섭취를 시켰더니 혈당 수치가 298mg/dl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생식은 당뇨를 포함한 만성 질환을 완화해서 생존율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오늘은 정말 생식의 재발견이었어요. 예. 여기다 음료수 삼아 먹으면 참 괜찮은 식단. 그리고 시간 남을 때 나는 책이나 읽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준비할 시간 줄여주니까. 먹을 때 주의할 점이나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햇섭 인증받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생 쓰는 의료비 줄이는 법부터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